안녕하십니까, 이정석입니다. 오늘 41번째 시간, 영업 리더 주제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린 지난 2주 동안 영업 리더 A, B, C, D 가운데 첫 번째 A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A는 티밍을 할 때 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영업조직 운영하고 있다면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교환하고 교체하고 또는 개발해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순서를 약간 뛰어넘어서 리더, 영업 리더들한테 가장 중요한 공정성이라는 주제와 일관성이라는 주제를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consistency,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B, D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라는 측면과 영업 리더들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명심해야 될 세 가지 D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균형, 참 어려운 숙제죠. 사람이든 경제든 사회든 국가든 지도자든 국민이든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영업 리더들이 어디에 얽매이고 있느냐, 영업 리더들이 원하는 해야 될 일들은 이렇게 많은데, 밑에 파란 박스에 있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실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본연의 일보다는 다른 일에 파묻힌다. 99.9% 이상의 시간을 여기에 보낸다 말씀을 드렸죠. 회의를 하거나 이동하거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어떤 고객 관계를 유지해서 각종 액티비티 또는 보고를 받기도 하고 보고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단기적인 어떤 기회 발굴, 문제 결과에 파묻힌다는 거죠. 그게 목표 실적이라는 용어죠.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 영업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 때 영업의 사이클을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에 대한 분석,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 관계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영업 기회를 발굴하는 과정, 그 결과를 관리하고 운영해 가는 과정, 이게 영업의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다, 전략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장기적으로 고객 관계를 수립하는 이런 데 보내는 시간보다는 당장의 기회 관리, 아까 앞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기회, 당장의 단기적인 목표에 파묻히다 보니까 실적 관리에 파묻히게 된다, 이런 커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겠고 회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 혼자서 아무리 그래봤자 이것을 고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우리가 해오는 얘기들이고 우리의 자조 섞인 얘기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면 우리가 해야 될, 영업 리더로서 해야 될 전략적인 사고,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코칭, 팀들과의 협업, 관련된 진도 관리, 나 스스로의 개발, 그 다음에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될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에 핑계 댈 것이 아니라 회의에 빠지고 당장의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거리에 시간을 다 보내고 고객과 또는 관련된 사람들과의 불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은 어떤 릴레이션십 액티비티, 이런 쪽에 빠지거나 보고에 빠져 있는 것을 조금 더 사고를 많이 하고, 회의보다는 사고를 많이 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코칭에 집중하고, 이동하는 시간에 협업하는 것을 더 많이 고민하고, 릴레이션십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해에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보고하는 것에 있어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빨간색 시간을 줄이고 파란색 시간을 늘리면 결과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까 차트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을 내가 어떡하라는 얘기냐 하지만 이것을 이런 커브로 바꾸는, 조금 더 전략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수립에 고민하고 결과 중심으로 단기적인 것을 쫓아가는 시간을 좀 더 줄인다면 커브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겠죠.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단기적인 결과가 당장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이 이런 변화를 못 가지고 가죠. 하지만 이렇게 바뀌면, 선순환의 구조를 타게 되면 탄력을 받게 되죠.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흔히 후배들에게 많이 얘기할 때, 눈이 많이 쌓이면 길이 덮였다고 탓하지 말고 내 집 앞에 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내 집 앞에 눈을 쓸면 옆에 집도 눈을 쓸고
만약 옆에 집에 조금 더 눈을 안 쓸면 내가 좀 더 쓸다 보면 골목길이 깨끗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해야 될 거는 여기 지금 이 선언을 끌고 가고 있는 개들 보십시오. 한 마리 한 마리가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죠. 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회사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방향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시스템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전략수립과 리더들이 해야 될 실행하는 데 두 가지 원칙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첫 번째 그래뉴럴라이즈 해라. 알갱이화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제를 너무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리더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여기 지금 한 마리 개가 쓰러지면 나머지 세 마리가 고통이 가는 겁니다. 여기 네 마리 개가 자기 역할을 다 하면 이거는 아주 쉽게 썰매를 이동하죠. 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은 항상 나의 몫을 다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균형을 얘기하면서 다시 처음 여러분들께 영업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 썼던 차트를 그중에 문장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여러 영업에 대한 영어로 문장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제가 5문장을 보여드렸고 그 중에 하나죠. 영업은 파머형 영업과 헌터형 영업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질을 다 가진 사람은 참 찾기 어렵다. 이건 제가 그때 어리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리들보다는 리들이 맞다. 거의 없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인가 저희가 말씀드릴 때 영업의 유형은 파머형 영업, 헌터형 영업, 목동형 영업, 전사형 영업 4가지 도메인을 말씀드렸던 거하고 달리 보실 거는 뭐냐. 두 사람의 다른 기질의 사람이라는 거죠. 농부와 사냥꾼은 기질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농부형 영업직원, 사냥꾼형 영업직원이 있지만 리더는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렇죠? 리더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균형이라는 두 가지 기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가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저와 토론했던 차트가 되죠. 비즈니스 유형은 BAU, 통상적인 영업 말고도 오퍼링형 영업, 프로젝트형 영업, 전략 과제형 영업 이런 유형들이 있다. 우리는 보통 통상적인 영업에 많은 에너지를 쓰지만 이 4가지 도메인이 균형을 맞출 때 우리는 시장의 기회를 가져온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려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략적인 영업을 많이 할 것인가? 어떻게 오퍼링을 지속적으로 포커스할 것인가? 어떻게 프로젝트형 영업을 발굴해낼 것인가? 리더가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죠. 아까 제가 앞 차트에서 회의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think,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했죠. 리더가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12시간도 부족한데요. 그렇지만 리더는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은 얼리버드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아무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은, 인터럽 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아침에 가지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사무실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의 집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 고객과 만나기 전에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거는 영업의 얼리버드가 되라는 전략적 사고의 첫 번째 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침에 나만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균형이 뭡니까? 비즈니스는 결과만 봐서는 안 된다. 아까 차트에서 나왔지만 회사가 시스템이 아무리 결과로 모든 걸 판단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리더가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같이 보려고 해야 되고 아무리 회사가 실행해라 하는 것에 집중할지 모르지만 전략적인 사고와 생각하는 그런 고민을 보내야 되겠죠. 우리가 소비와 저축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결국은 그건 뭡니까? 양손잡이가 돼야 되겠죠. 나는 과연 양손잡이형 리더인가? 나는 내가 보내는 시간에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을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또는 장기적인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 리더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한번 제 보스와 나눴던 얘기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할 수가 있고 어떤 리더는 더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리더는 장기적인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이 위기 상황이다 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야 될 때는 단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리더는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장기와 단기, 실행과 전략, 이게 50대 50이 아니라 때로는 60대 40, 때로는 30대 70, 때로는 80대 20도 될 수 있지만 항상 두 개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 블랙 앤 화이트 얘기가 아니라 100대 제로가 아니라 항상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면서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은 과연 이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면서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균형의 핵심은 뭐냐? 전에 말씀드렸던 실행과 결과, 과정과 결과, 이거와 연동되는 거지만 우리는 가장 많은 문제에 빠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계획은 하되 실행하지 않고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지 않는 브랜드 사이클에 디스커넥션이 발생되는 거죠. 이것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든 어떤 계획을 수립하든 항상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마지막에 점검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을 어떤 주기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템플릿 또는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자료로 검토를 할 것인가라는 이 세 ART를 말씀드렸죠. 결국은 영업조직의 리더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는 누구보다도 혼자 나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얼리버드형 리더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양손잡이를 잊지 마셔라. 나는 과연 오른손만 쓰고 있지 않는가? 나는 결과만 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나치게 오늘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은 프렌드 C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세 가지가 결합된다면 균형 잡힌 리더가 되실 거고 다시 말하면 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캡을 드리자면 균형의 네 가지 키워드는 과정과 결과를 같이 봐라. 아까 비즈니스 블락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as usual, 통상적인 비즈니스 플러스 가치 비즈니스를 계속 보고 거기에는 오퍼링이다, 프로젝트다 또는 전략 과제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들을 같이 반다. 단기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오늘만 볼 것이 아니라 내일, 금년만 볼 것이 아니라 내년, 5년 후까지도 고민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 그것은 플랜 투 C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균형의 두 번째 B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업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한 D를 말씀드리죠. D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리더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D입니다. 그래서 D3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D는 뭐냐? 영업 리더는 나 혼자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회의를 줄인다, 움직이는 시간을 줄인다, 고객과의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시간은 제한되고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하려면 방법이 없죠. 델리게이션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팀에게, 여러분들의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의 일을 어떻게 델리게이션 할 것인가.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의 직원들을 여러분들과 일하는 시간 동안에 퇴보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디벨롭하는 리더인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이 제일 무섭죠. 리더는 아무리 직원들에게 델리게이션을 주고 아무리 직원들을 디벨롭해도 그 팀이 맨날 지는 팀이고 남들로부터 무시받는 팀이면 안 되죠. deserve라는 말은 참 쉬운 단어지만 어렵게 해석이 되죠. 가치가 있다, 마땅하다, 그죠? 그럴만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들로부터 저렇게 마땅히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팀, 정말 가치가 있는 팀, 모두가 박수칠 만한 팀, 이런 팀을 만드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D를 간단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델리게이션은 여러분들이 영업 리더가 되든 또는 리더가 되든 항상 리더십 과정에 첫 번째 나오는 과정이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현장에서 보는 것은 델리게이션과 방치, 방임을混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을 던져주면 되죠. 이 일은 제가 하기로 했고요. 이 일은 저 친구가 하기로 했고요. 이 일은 저쪽에서 하기로 했고요. 저는 델리게이션을 줬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떻게 so what?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안 되고 있습니까? 모르죠. 이거는 방치, 방임입니다. 델리게이션과 방치, 방임은 다르죠. 델리게이션에 여러분들 배웠던 교육법 8단계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목표를 명확히 줘야 되죠. 여러분들 대장군이 장군한테 명령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너는 가서 저 성을 함락시키고 와라. 3일 안에 목표를 명확히 줍니다. 그죠? 범위가 되죠. 너는 북문으로 들어가서 그 성만 갖고 오라 그러지 그 나라를 함락시키라고 얘기하지 않죠. 아주 스페시픽한 범위를 정해주죠.
책임 권한이 돼요. 너한테는 5천 명의 군사를 주겠다. 이 군사에 대해서 네가 전부 다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 군사들에게 얘기하죠. 자, 지금부터 이 장수가 너네들을 책임지고 끌고 간다. 모든 그에게 따르라. 명을 따르라. 얘기하죠. 또 뭐라 그럽니까? 여기 관련된 많은 부서들은, 여러 장수들은 이 장군을 도와줘라. 지원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성을 뺏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명확하게 시상을 하죠. 신상필벌이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그 사람한테 그러고 난 뒤에 칭찬만 합니까? 직급을 올려주든지 더 큰 직무를 주든지 하죠.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하죠. 이게 전장의 일반적인 얘기죠. 그렇지만 영업 리더들이 해야 될 델리게이션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단기간에 어떤 성을 뺏어오는 전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아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기적이고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동일한 포맷으로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후배들에게, 여러분들 직원들에게 또는 다른 리더에게 어떤 델리게이션을 줬다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이게 안 되면, 하나라도 안 됐다면 그건 델리게이션이 아닙니다. 그냥 일을 떠넘기는 거죠. 일을 떠넘기는 거죠. 과연 우리는 델리게이션 하고 있느냐, 일을 떠넘기고 있느냐, 이걸 냉정하게 보시라. 첫 번째 D는 뭡니까? 델리게이션을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 델리게이션을 얼마나 잘 시행하고 있느냐,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숙제다. 디벨롭이라는 참 어렵죠. 영업조직의 디벨롭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업조직은 디벨롭은 에듀케이션이 아닙니다. 어떤 모여서 1박 2일 동안 팀워크 세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차고 술 마시고 교육 한 2시간 받고, 이게 디벨롭이 아닙니다. 영업조직에 많은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스킬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이런 식의 많이 모여있죠. 자, 분기가 끝났으니까 2일 동안 어디 가서 교육도 하고 팀워크 세션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다 잊어버리죠. 디벨롭이 되겠습니까? 이벤트를 하나 끝냈을 뿐이죠. 디벨롭의 가장 어려운 것은 뭡니까? 영업의 리더들이 영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의 직군이 다양하죠. 파머도 있고 헌터도 있고 말씀을 드렸지만 영업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죠. 그런 영업 형태를 직군별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개발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형태의 일반 제품을 비즈니스해야 되는 경우 있겠고요. 같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에 따라 세일즈하는 형태도 다르죠. 디지털로 세일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대형 고객을 1대1로 영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중소형 고객을 크게 영업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담당도 있을 거고요. 파트너 담당은 다 다릅니다. 이런 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동일한 솥에 집어 넣어놓고 또는 동일한 운동장에 넣어놓고 한 방에 넣어놓고 교육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학교에서도 애들의 학습 역량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업교육을 이렇게 다 다른 속성을 가진 영업 직군들을 하나의 통 속에 집어넣고 교육을 하죠. 그래서 구분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한 건데 나중에 영업 직원들 섹션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영업 직원들이 같이 해야 될 흔히 얘기하는 역량 영역에 9가지가 있죠.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뭐 무슨 스킬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신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영업 직원들이 갖춰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업 직원이나 영업 조직에 여러분들 직원들의 가치를 올리려면 3가지가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과연 여러분들은 직원들의 균형을 맞추는데 스킬과 지식, 제품 교육이나 그에 따른 영업에 대한 스킬을 가르치는 건 열심히 가르치죠. 프레젠테이션 교육도 시키고요.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가르치고요. 네고시에이션 어떻게 하는 스킬도 가르치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교육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바깥에 난 9가지 영역의 핵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까? 산업을 이해해서 어떤 통찰력을 갖도록 교육시켜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조금 더 전략적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 디벨롭이라는 것은 스킬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역량까지 넓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 팀들을 제대로 디벨롭하고 있느냐? 이 디벨롭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떠받치고 있는 축이 뭡니까? 코칭이죠.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실행하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느냐, 이것이 되어야 될 진정한 디벨롭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 D는 참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팀이, 좋은 팀이 있고 분위기 좋은 팀이 있고 여러 팀이 있겠죠. 양지에 있는 팀이 있고 음지에 있는 팀이 있겠죠.
오늘의 양지가 내일의 양지가 되지는 않죠. 오늘의 음지가 내일의 음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리더가 진정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양지에 있어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는 팀인지 우리가 정말 강한 팀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문화는 영업 리더가 결정할 수 없지만 클라이밋, 분위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리더의 클라이밋을 판단하는 6가지 기준 기억나시죠? 리더십까지 첫 번째 클라이밋 컬처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진정한 리더는 뭘까? 라는 사람은 저는 이기는 팀을 만드는, 항상 이기는 팀을 만드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봅니다.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배우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팀들은, 여러분들의 직원들은 항상 공부하고 서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있는가? 그보다 원더먼탈한 문제는 뭡니까? 정직한가? 그래서 이배정, 가장 중요한 팀은 이배정씨입니다. 이기는 팀, 배우는 팀, 정직한 팀이 진정으로 디저브된 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델리게이션을 리더들이 잘해야 된다, 디벨롭을 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오는 결과적으로 디저브드 팀을 만드는 요소는 그 세 가지 인자는 결국 이배정이다. 이기는 팀, 배우는 팀, 정직한 팀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너무 딱딱하니까 마지막 차트로 이걸 쓰도록 하죠. 벌써 14년 된 얘기죠. 제가 본사에 근무할 때 싱가포르 출장을 가 있는데 제 보스의 비서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에 가 있을 때죠. 제가 아침에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오후에 그 싱가포르 지사에서 회의를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본사로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호텔 체크아웃을 했죠. 그랬더니 비서가 전화가 왔어요. 제이슨, 너 혹시 사티 씨가 보낸 초콜릿 받았니? 무슨 얘기니? 그랬더니 사티 씨가 너한테 초콜릿을 하나 보냈다. 호텔로. 그래? 나 지금 체크아웃해서 나오면서 거기서 받을 시간이 없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보내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출장을 마치고 상해에 돌아오니까 바로 초콜릿 박스와 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헤드라인에다 빼고 그 사람 이름을 뺀 겁니다. 잠깐 보실까요? 저승사자 같은 리더였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반 정도가 1년도 안 돼서 교체될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러면서 굉장히 드라이브하는 리더였습니다. 문장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JS. 성공은, 석세스는 정말 달콤하지 않니? 꼭 유행가 가사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요지는 뭐냐? 그때 이 양반이 상반기를 끝내고 난 뒤에 이제 비즈니스를 턴오버하고 난 뒤에 같이 일한 리더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많은 리더들한테 이것을 보내면서 고생했다. 그러면서 끝에 보시면 이 초콜릿 먹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500를 줄 테니까 와이프하고 너와 같이 고생한 집사람하고 밥을 어디 가서 먹어라. 이런 거죠. 물론 뭐 회사의 프로그램으로서 이 버짓을 썼겠지만 접근이 굉장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디저브 팀이라는 것은 이기는 팀, 강한 팀, 배우는 팀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이런 것까지 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딱딱하게 정직하다는 거와 배우는 거와 이런 군대식 스파르타식 팀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따뜻한 리더십을 결합시킬 것이라는 고민을 해보라는 뜻에서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디저브 팀을 만드는 방법, 역동적으로 만들고 배움으로써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좋도록 만들고 그럼 결과적으로 가장 강한 팀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A, B, C, D 4가지 기준은 여러분 다시 한번 리캡을 드리죠. 팀을 구성할 때는 3A로 팀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골라라.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균형을 잃지 말아달라. 균형이라는 것은 오늘과 내일, 과정과 결과, 계획과 실행. 그죠? 거기에 세 가지는 얼리버드와 양손잡이와 마지막에 여러분들 매니지먼트 시스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일관성. 어떤 경우에서도 중요하다. 리더가 원칙을, 자기의 일관성을 버리지 않았을 때 나의 인트레스트와 조직의 인트레스트가 나의 인트레스트와 직원의 인트레스트가 상충되었을 때 나의 인트레스트를 포기하지 않은 리더.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나의 아이덴티티는 지켜갈 수 있다. 마지막 오늘 끝에 말씀드렸던 3D. 어떻게 팀들을 운영할 것인가라는 키워드 세 개는 델리게이션. 진정한 델리게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개발. 직원들을 가르치고 키워야죠. 미래 가치를 키워야죠.
그래서 디저브 팀을 만드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주 동안 좀 딱딱했지만, 3주죠. 딱딱했지만 오늘은 다음 주에는 좀 소프트하게 리더들의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더 차별화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짧은 시간에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2섹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시죠. 고맙습니다.